실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예, 그 부분입니다. 자, 필리핀의 두 번째 질문이 필리핀의 게임 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예. 자,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메타페스트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히. 메타페스트는요, 예, 지금의 어떤 게 좀 답보되어 있고,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본사가 자신하는 건, 본사가 자신하지 않겠습니다. 외부적인 평가로 봐서도, 필리핀 게임 센터를 통한 저희 메타패스 네이싱 게임을 실제 경마처럼 좀 바꿨어요. 실제 경마처럼. 그러니까, 필리핀 회원들이 원하는 거는, 홀짝 게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10회소라도, 10캐시라도 실제 경마 같은 플레이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뭘 만들었냐? 머신을 만들었어요. 머신. 향후, 이번 줌 미팅 이후에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본사가 어떤 교육을 펼치냐면요, 에, 영종도에 전국의 에이전시 직급에 해당되시는 분은 1박 2일 본사 주최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물론 이제 뭐 어떤 혜택도 드리겠죠. 두 번째는 총판 직급에 해당되는 어드바이저, 얼드 어드바이저. 물론 이제 뭐 주주 대표님들하고 매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1박 2일 교육 장소에 오시면 메타베스트가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전 세계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엄청난 머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표님들이 저도 농담 삼아 대표님들이 보시겠지만은 뭐 얼굴이 대표님들은 답답하고 속타고 안타깝고 대답도 늦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어, 대표님 얼굴은 오늘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 건강해졌습니다. 아마. 그리고 여유도 있어요. 걱정도 없습니다. 시기가 문제다. 그에 따른 어떤 확신은 뭐냐? 메타퀘스트가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모멘트, 성장 동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지금 시작 단계에서의 메타F 토큰, 메타캐시, 기술을 장착한 네이싱, 또 채널방, 여기에 전 세계 오프라인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휩쓸 수 있습니다. 휩쓸 수 있는 저희 메타페스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를 하나 장착했다. 어느 정도냐? 뭐, 상대적으로 오히려 본사가 조금만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는 뭐 이쁘니까 주고, 너는 미우니까 안 주고, 너는 수익 많이 안 주니까 안 주고, 너는 수익 많이 주니까 주고, 이게 곧 오픈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불안해하는 어떤 불안정한 요소는 이걸로 다 정리가 됩니다. 지금의 전개돼 왔던 플랫폼의 로드맵에 따라서 메타베스트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또 후반기에는 이제 AI도 장착되고 AR도 장착되고 뭐 이런 부분과 동시에 뭐 채널방을 전 글로벌로 오픈하고 하지만은 메타베스트 수익원을 안정적으로 바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본사가 준비를 한 거죠. 이제 대표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교육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장 1박 2일 코스입니다. 그래서 게임 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잘못 메모했는지 모르지만 게임 센터 관련해서 이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 게임 센터가 근본적으로 메타페스트를 지탱하는 엄청난 경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회원 여러분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휴무도 없이 쉬는 날까지 그 메타버스 때문에 본의 아닌 뭐 자유 시간을 뺏은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대표님들이 오늘 본사가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 매일 중강의 하시는 저희 수고해 주시는 대표님들의 타임을 본사라고 마음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죠. 그건 A에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요일 날 했는데 오늘 일요일 날 참여하신 대표님들의 궁금증이 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끊임없이 한국 채널 방에 텔레그램 방에 공지를 해서 또 주어진 빈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는 이제 봉학구 대표님하고 저하고 유튜브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예, 그러한 진행 사항을 떠나서 오늘 줌 미팅에서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님들이 궁금한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답변을 드리겠다. 두 번째는요, 대표님들이 혹여나 지금의 메타F 토큰 해수, 메타캐시의 소가, 기수의 장착, 아이템의 어떤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이것도 안 된다 할 때는 회사는 A 플랜이 안 되면 B 플랜을 완벽하게 세워놔야 되거든요. 왜? 지금 그 메타페스트를 기대하고 또 제가 책임자로서 짊어진 그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다리세요. 곧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소득의 원천은 예, 좀 개선되는 시기가 좀 필요한데 곧 정말 빠르면 2, 3개월 안에 늦어도 최소한 5개월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대님들이 정말 주위에 메타페스트에 참여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어떤 수익 구조의 일환을 머신으로 만들어놨다. 이게 어디로 들어간다? 게임 센터로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게임 센터 부분을 여쭤봤기 때문에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이게 가지고 있는 파괴력, 경제력, 메타세스트의 수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는 베트남 못지않게 필리핀이 확실한 경제적인 원천이었다. 수입원이다. 이렇게 그걸 토대로 대표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예 뭐 회원 여러분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페스트의 어떤 어수선한 문제, 정책적인 문제,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에, 끌고 지금 뭐 어렵게 오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회원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이 대화 속에 제가 대표님들한테 회원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메타패스를 내가 투자한 만큼의 수익적인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 외의 어떤 것들은 부수적인 거다. 신속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처음 진행되는 첫 시간에 아주 강력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 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길래 그에 따른 어떤 효과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무슨, 정말 대신해서 회원들 대표로 회원들이 말씀을 못해서 제가 대신해서 회장님께 고맙다 인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 답변 듣는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말, 일기수란 예를 들어 기수를 1번 말에 태우면 그 기수도 1번 말과 같은 고유 번호를 받아 고정이 되어 다른 말에는 못 태우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꼭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요. 기수는 경주마 한 마리만 태울 수 있습니다. 예, 고정되는 시스템은 아닌데요. 일단 기수 탑승권을 이용해서
한 기수의 그 경주마가 타게 되면 이제 고유 명사처럼 뭐 고유 번호나 고유 명사나 뭐 고유 대명사나 어떤 고유 고유 번호처럼 명사처럼 그 경주마에는 그 기수가 탑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메타퀘스트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이 7%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일 뿐입니다. 대표가. 예, 대표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실감을 못 하시는데 이 한국에서도 일어난 일이죠. 미래의 전설의 뭐 미르포까지 이메일의 장영국 대표가 실제 토큰이 가지고 있는 투표 권한을 통해서 그분이 해임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메타페스트는 좀 집단 운영 체제입니다. 지금은 뭐 서영수 대표님, 안수미 대표님, 구정혜 대표님, 이기주 대표님, 미국의 애드 또 선능연합실에 포함한 뭐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송영수 대표는 주주는 아니지만 연합사무실에 있는 전체 회원 여러분을 포함하면 지금 6개 주주 형태로 올라가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해 충돌이 일단 본사는 한 마리 경주마에 한 사람의 기수가 탑재해야 됩니다. 이게 돼줘야 경기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이제 주주분들한테 받았던 오퍼가 뭐냐면 기수 이동권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기수 요청권에 기수 이동권은 또 1달러예요. 1달러. 예. 그러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기수가 탑재가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기수가 탑재된 상태에서 기수 이동권을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합당한 그 내용 같은데 그럼 이건 언제 만들어 주냐? 맨 마지막에 기수 없이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갔을 때 어느 정도 기수가 탑재됐을 때 기수 이동권이 펼쳐지는데 이 기수와 기수끼리는요 스카웃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표님들한테 간단히 기수의 체중은 50kg다. 52kg면 기수 능력치가 아니고요. 그게 경주만 능력치에 반영이 돼서 우승하기 힘들어요. 기수가 48kg다. 그럼 기수 능력치가 엄청 우수한 기수입니다. 그 기수의 체중이 그 능력치가 어디에 반영되느냐? 경주마에 반영돼요. 그런데 대표님들이 봐서는 뭐 내가 한 이틀 굶지 뭐 2kg 빠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1kg의 차이가 바꾸고 변경하고 교육받고 뭐 기수도 이제 보양 먹어야죠. 이런 상태에서 1kg를 빼고 늘리는 데에 어떤 교육 과정, 트레이닝 과정, 훈련 과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48kg의 기술을 소지하신 대표님들은 이때 판매 목적으로 기술 이동권이 운영이 돼야 된다. 지금 어느 정도 기수가 나간 상태에서 1달러에 해당하는 기수 이동권으로 기수가 옮겨 다니면은요, 본사가 처음 취시했던 메타켓이 수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 더 나아가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본사의 원칙은 경주마 한 마리에 한 명의 기수입니다. 이 기수를 선택했을 때 랜덤 값으로 나중에는 이제 체중이 경주마 합승권, 이제 레이싱이 펼쳐질 때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쁨의 눈물, 웃음과 또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내가 구입한 기수의 체중이 랜덤으로 오픈됩니다. 1kg 바꾸는데 하늘의 별 따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주마의 기수가 탑재된 상태. 또 본서의 원칙은 한 마리에 한 명의 기수입니다. 세 번째는 기수의 능력치가 오픈되고 나서 기수 이동권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기수도 회원 여러분끼리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간단한 그 주주분들에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배당 500 USDT 500개 이상 언제쯤 풀리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요거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원 여러분과의 줌 미팅의 전체적인 핵심을 본사는 어디서 잡고 있냐면 예, 또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수익 구조 개선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게 예, 사용자 측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경주말을 소지하신 대표님들은 심각해져요. 그럼 메타버스 토큰을 보유한 주주분들은 심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배당을 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뒷단에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신 못지않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중요한 수익 구조를 만들려면은요, 이 메타 F 토큰, 메타 캐시, 이게 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USDT도 결국은 뭘로 들어오냐? 메타 캐시로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배당의 문제, 출금에 대한 문제는 100%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요. 예, 실행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아무리 신규 영업을 통해서 수많은 회원을 유입한다 할지라도, 지금 넘쳐나는 메타캐시의 이 지하 때문에 이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님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메타버스 때의 메타캐시가 많다. 예, 내가 말을 구입, 기술을 구입해야 될 캐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전체적으로, 캐시 보유량을 체크하죠. 그래서 본사가 빼어든 칼이 10원에 판매해라. 그러면 손해잖아요. 내가 135원에 해당하는 메타캐시는 10원에 판매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판매한 회원은 특정 아이디라고 해가지고요, 저희의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예, 10원에 판매했을 때, 10원에 판매했을 때, USD로 인센티브를 드리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된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배당까지 이어집니다. 이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요, 에, 어떤 부분이냐면 메타리스 토큰을 소유하신 대표님들은 이 배당에 대한 원천, 앞으로 진행, 시간이 해결해 주지 끝도 없습니다. 좀 더 과감히 말씀드리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다. 배당 문제는. 그런데 이 배당의 수익원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돼야 된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다.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머신을 게임 센터에 밀어넣어서 메타버스 토큰 배당을 바친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수익 구조로 배당을 바치려고 하는 게 본사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래서 배당은 첫 번째는 뭐 이게 립 서비스를 하는 말이 아니고 메탈리스트 토큰에 대한 배당이 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500 USD 부분인데 오늘 줌 미팅의 모든 핵심은 메타 F 토큰을 해소하고 메타 캐시를 해소해서
현재 메타패스트 플랫폼에 돌아가는 재화를 다 맞춰야 됩니다. 무슨 활동만 해도 보너스로 나가야 되고, 무슨 활동만 해도 이게 수익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수익원이 되는 모든 이드로에 해당하는 출금 부분을 이걸로 다 커버를 하게 되면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본사도 그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추접스러운 거예요. 500 USD만 25일 단위로 제한하는 거.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다 잘못돼 있고. 그래서, 많은 원망과, 또 뜻이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일단, 메타페스트에는 수십만 명의 회원이 있죠. 개인 메시지로 오는 욕설까지도 감수하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에, 그,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본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메타에프 토큰을 또 메타캐시를 10원에 판매해라. 10원에 판매하라는 건 뭐냐면 집중되어 있고 편정되어 있는 메타캐시를 전체 산하에 원활하게 공급해서 아이템을 1차, 아이템을 1차 메타베스트 플랫폼에 있는 캐시로 회원들이 쉽게 구매를 해서 정리를 하자 이거죠. 메타캐시를. 네, 메타캐시를.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요. 메타캐시를 아이템 구매 못 하십니다. 예, 대표님들이 보시면 뭐 비자, 뭐 페이, 아니 카드, 비자, 아니 카드, 페이, 그다음에 메타캐시 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탭을 추가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이템 절대 메타캐시로 예, 구입을 못 하십니다. 이때 본사가 정상화 작업에 투입되는 돈이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대표님들이 10원에 판매해도 얻어지는 수익이 32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보유하고 계신 메타에피 토큰, 메타캐시가 많은 분들은 10원에 판매했을 때 아이템에서 판매되는 수수료를 이분들을 특정 아이디라고 설정을 해서 저희가 등록을 시켜요. 아이템이 판매될 때마다 이분들한테 USDT로 메타페스트가 존재하는 한 계속 그 인센티브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당장은 135원에 제가 못 팔았어요. 그래, 본사 정책에 따라서 내가 10원에 팔았어. 그럼 본사는 그 회원한테 어떻게 해드리느냐? 평생 UST를 받을 수 있게 특정 아이디로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어떠한 불편함, 불합리함, 문제점, 구조 개선을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시행을 하되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고 손해를 봤다. 10원에 팔아서 이때는 저희가요. 그 대표님을 에, 본사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고객센터에. 나 10원에 팔게. 등록하면은 저희가 판매되는 것을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판매된 메타캐시가 아이템으로 변경돼 있으면 그 특정 아이디는요. 산하 회원이 됐던 상위 직급이 됐던 상하, 상하 다 모두 적용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아이템 구매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금액은 전부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립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당장은 내가 손해지만 앞으로 그 캐시를 판매함으로써 본사에 등록된 특정 아이디로 등록된 그 아이디에 계속 USDT가 떨어집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의 이런 것들을 아이템으로 다 정리하자. 그러려면 메타캐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많이 보유하신 토큰 메타캐시를 많이 보유하신 분이 10원에 좀 싸게 없는 분들한테 공급해줘라. 왜? 아이템 살 수 있게. 그러면 그분들이 10원에 공급받은 메타캐시를 아이템을 샀을 때 메타캐시는요 소각됩니다. 본사로 안 돌아요, 대표님.
수락돼요. 메타 캐시가 없어야 메타 F 토큰으로 수합을 하죠. 메타 캐시가 없어야 USD로 수합을 하죠. 메타 F 토큰으로 수합을 했다. USDT로 수합을 했다. 그건 수익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때 이 수익의 근본적인 모든 거를 다 출금을 열어버리자는 게 이제 분사의 취지예요. 이때 그러함에도 부족한 재원을 본사가 14억 정도를 투입해서 1대1로 맞춰놓고 다 해결을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순환 시스템의 수익 구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당 500 USD 이 문제가 하도 교집합, 합집합처럼 연결고리가 딱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순서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회수 소각이 된 이후에 메타퀘스트 플랫폼에 있는 재화를 다 1대1대1 구조로 맞추자. 그러면 앞단에 들어오는 재화는 다 수익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출금은 당연한 거죠. 대표님. 그럼 지금은 너, 강 대표 어떻게 끌고 왔냐? 메타 S 토큰의 발행권자인 본사의 수익을 남김없이 수익 배분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뭐 얼마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92%를 내보내는 정책을 지금까지 쓰고 왔습니다. 다 만족을 못 시켜서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메타프토큰 메타캐시 재화에 상관없이 뭐가 쌓였어요? USD 쌓였어요. 왜? 배당 때문에. 쌓아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출금을 본사가 계속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나는 30만 원밖에 출금 못했다. 그런데 대표님 저희 회원이요. 내일 모레 40만 명, 50만 명. 그중에 10만 명이라는 회원이 그러한 출금 혜택을 받다면 완전 돈의 단위가 틀려져요. 또 여기서 회사 운영권자로서 그 대표님 회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본사가 그런 이득을 취하지 않고 또 본사로 들은 그런 수익을 플랫폼을 닫지 않고 꾸준히 내보내고 있다. 에, 그보다도 앞으로 전개되는 것들이 더 크죠. 그래서 이번에 전체 회원 여러분들한테 그 협조를 엄청나게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모 회원이 메타리프트콘도 많고 메타캐시도 많아요. 에, 부럽습니다만은 뭐 가중한 업무 때문에 일일이 전화 못하죠. 처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 갖고 계시는 메타토큰 메타캐시를 10원에 가감히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대표님의 아이디를 아이템으로 평생 배당, USD로 배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USD로 배당하는 특정 아이디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꾸준히 대표님이 10원으로 팔았던 135원짜리를 10원에 팔았던 이 손해를 여기서 10배, 100배, 200배, 500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마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한 수를 둘 수 없다. 협조 좀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드렸습니다. 이게 대표님들한테 오늘 이해가 될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꾸준히 계속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본사가 당연히 비즈니스 일환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사업은 설득과 이해도 필요하다. 지금 대표님들이 어렵게 질문하고 궁금하게 질문하는 건 이거 본사 잘못이에요. 본사는 대표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알게 하고 안내하고 뭐 동영상도 만들고 이거는요. 대표님들 질문이 많아지는 거는 본사 잘못입니다. 본사 잘못이에요. 그래서 주주배당 USD 관련해서 계속 좀 말을 덧붙여서 많이 하는 이유는 에, 이에 따른 어떤 원인과 이유, 또 해결 방안까지 말하다 보니까 좀 답변이 길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천 명 정도로 하는데 시간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요일이다 보니까 아마 가족들하고 약속해서 이제 2,400명이 지금 현재 동접자 수가 듣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메타 S에서 배당금 받은 것을 메타패스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요. 이 메타 익스체인지에 그 관련해서 예, 저희가 이제 메이저라고 할 수가 없죠. 기능은 메이저라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죠. 거기도 출금이 이루어지면은 메타이프 그룹에서 출금을 진행합니다. 또 거기도 실제 대표님들이 자산으로 사는 USD를 거래가 되는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플랫폼에 있는 USDT를 외부로 거래소로 내보내서 자산 구입을 해달라. 이거는 개발팀, 결국은 출금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팀, 거래소 관리팀하고 처음으로 이 내용을 한번 협의 내용이라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표님들이 갖고 계시는 플랫폼의 USD를 출금을 열어달라는 건 똑같거든요. 그 특정 메타버스 익스체인지에 있는 자산만 구입할 수 있게 저희가 그 USD 출금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USD 출금이나 하물며 트론 지금 많은 회원들이 거래소에서 공감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빗썸머 비트 안 받아요. 출금 안 해주죠. 돌려줍니다. 저희한테. 예, 거부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저희가 거래소 등록허가를 폴란드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로. 글로벌 거래소 관련해서 지금 뭐 모든 거래소 인허가 등록을 다 폴란드로 옮기고 있죠. 폴란드로 옮기고 있습니다. 뭐 대표님들이 챗 GPT나 뭐 검색 엔진에서 왜 폴란드인지 폴란드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이렇게만 눌러보셔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는 개발팀 또 거래소 관리팀하고 좀 협의해야 될 문제라서 협의 후에 제가 꼭 채팅창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회원들께서 회장님 많이 보고 싶었는데 화면을 보니까 이런 글을 남겼네요. 와, 회장님 건강하신 모습 보이니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또 격려를 또 남기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시간이 지금 이제 벌써 9시, 1시간 반이 넘었기 때문에 세 가지만 더 질문 받고 오늘 시간 마치고 다음 주 또 일요일 날 시간들에도 공지해서 하는 걸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 필리핀 600개 게임장은 대략 언제쯤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늦게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600개 가맹이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년 말이면 다 오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도 문제죠. 처음에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책, 또 새로운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출발이 더뎌서 그렇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죠. 5개에서 7개, 총 7개인데 2개는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된 것들이 시간이 단축되죠. 그래서 내년 말이면은 다 오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메타 AC이라고 유튜브 이름이 바뀐 게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종도 교육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머신을 중심으로, 메타 에이스라는 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MTA 토큰도 출시되어 있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아트라고 해서 제가 피코인이 출시되어 있고, 머신으로 메타 에이스라고 해서 MTA 토큰이 출시되어 있는데, 아니요, 유튜브 이름은 메타페스트로 바꿔놨습니다. 저희 뭐 담당자의 실수인데, 이, 이 메타 에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희 메타 F 그룹을 포함해서 지금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메타 F 그룹의 전체에 있는 운영사가요. 메타페스트, 메타에이스, 메타 MCC, 메타 아트, 필리핀, 메타페스트 테크놀로지, 메타페스트 마케팅, 이제 총 조직관리팀까지 하면은 개발팀 두 개, 총 8개의 어, 회사 형태를 갖춘 8개 회사를 지금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그래서 이 부분, 뭐, 유튜브의 링크의 이미지가 바뀌었다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지금 메타베스트만 참여하고 계신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타F 그룹의 메타페스트, 또 메타 에이스, 또 메타 MCC, 또 메타 아트, 메타페스트 테크놀로지, 메타페스트 마케팅, 필리핀의 개발팀, 베트남의 개발팀, 그리고 전체 토탈 통틀어서 한 240, 50명에 되는 전체 직원들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혼자 진두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예, 나중에는요.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줌이 아닌 어떤 유튜브 채널은 반대로 줌과 다르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 여러분한테 쉽게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오늘 줌 미팅의 요지는 뭐였냐? 정책 설명 때문에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 변화가 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로서 나온 것도 아니고 회장으로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자격으로 나왔냐? 만든 놈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만든 놈이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줌 대표님들의 시각 또 각 세미나 또 저희 총괄 대표님이 뭐 전국을 돌아다니시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뺄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이었다. 일요일 날 뭐 본사와의 줌 미팅이라고 타이틀이 소개가 됐는데 지금 오늘 자리의 줌 미팅은요, 뭐 겸손을 떨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지금 메타버스에서 변경되고 추진되고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만든 사람이 나와서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설명에 대해서 지금 중간에 물어보신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언젠가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쉬운 거는요, 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립토 비자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이프 그룹이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오늘 끝나면 니닷페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합성 합체하는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예. 모든 정책은요,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 톱니바퀴처럼 완전 유기적으로, 왜라는 퀘스천이 붙을 만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고리입니다. 자, 내가 경주마를 가지고 왜 합체를 해야 되느냐? 왜, 왜 합성을 해야 되지? 이때는요, 합체 합성을 위한 가장 큰 이유는 합체 합성만 해도요, 우승 확률이 30% 올라가는 거죠. 합체는 30%, 합성은 예, 18%,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5마리 경주마가 한 마리의 슈퍼 경주마로 태어났을 때 얘가 레이싱에 나가면 언젠가는 랜덤으로 6번은 우승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레전드리 같은 경우. 그래서 30%의 우승 확률이 우승을 할 때마다 5%씩 차감됩니다. 우승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랜덤의 형태를 띠게 된다. 능력치에 따라 이제 그 경주마의 우승 효과가 달라진다. 그런데 합체했을 때 5마리 합체하는데 그 중에 제일 우수한 경주마의 능력치가 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치를 얻게 되고 또 거기 아주 슈퍼 경주마가 되는 거죠. 30%의 우승 확률이 있다. 그럼 왜 합치하고 왜 합성하느냐? 우승에 대한 열망, 또 우승으로 얻어지는 우승 상금 때문에 합체 합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전 세미나 때나 준비팅 때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도 경주에 우승했을 때 저희 원화 기준으로 돈 100만 원은 벌어와야 우승하지 못한 말들을 우승할 수 있는 확률로 높여서 합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합체 시스템, 합성 시스템, 경주마 장착한 레이싱 시스템, 채널방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뭐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런 개발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플랫폼에 연동을 못하냐? 연동해봐야 좀 전에 말씀드린 톱니바퀴처럼 얽히고 설킨 유기적인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현재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니까 합체 안 하죠. 합체해서 말 5마리를 한 마리로 합체하고 우승 확률을 30% 올려놨더니 경기 내기만 하면 우승하는데 가져오는 게 없어. 그럼 이거 손해본 거죠. 600불이 레전드리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불이 됐는데, 3,000불이 말가격이 됐는데, 이 말도 그렇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다 이제 본사가 해드립니다. 본사가 해드리는데, 우승에서 우승상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 시기에 합치 합성이 일어나겠느냐. 예, 회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본사가 언제 합체한다, 언제 합성한다가 아니고요. 내시의 경주마가 우승 시에 100만 원 이상을 벌어오기 시작하면 우승에 대한 열망, 희망, 우승 상금 때문에 회원 여러분 스스로가 합체 합성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스템은 완료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합체 합성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더 올려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복이 승마복과 일반복이 있는데 출전 가능복은 일반복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반복도 됩니다. 왜 일반복을 사전에 함께 판매했냐면 예전에도 뭐 늘 같은 아이템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템이 나오면은요, 경주마 능력치 향상을 위한 연습 트랙이 나옵니다. 연습 트랙, 트레이닝 트랙.
또 메타버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가상세계에서 마구간의 말을 끌고 나와가지고 뭐 수의사한테도 가고 헬스클럽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이때는 경기에 참가하는 슈트를 입고 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복을 만들어 놨는데 기수의 의상은 그 일반복으로도 경기 참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애용적으로 멋있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때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반복도 출시를 한 겁니다. 경기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네. 예, 다른 예. 질문, 네, 올리겠습니다. 메타 S 주식 현재 2,200원인데 얼마까지 가격을 올리나요? 회사 정책상. 네,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또 설명드리는데요. 메타에스 토큰은 2억 개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낙이 풀리지 않은 토큰까지 포함하면 1억 6,500만 개가 판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 분량의 7%, 5%까지 포함된 겁니다. 7%는 저에 대한 지분, 5%는 개발팀에 대한 지분. 그래서 실제 낙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게 3,500만 개. 그래서 트론스킨에 들어가 보면은요, 1억 2,500만 개 공급량, 발행량 1억 2,500만 개, 공급량 1억 2,500만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거래소 홀더수만 표시되어 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홀더수까지 포함하면 거의 3만 명입니다. 자, 이때 그 3,600만 개가 다 소진되는 시점이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필리핀 장외 거래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장외 거래도 본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1,000개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라. 그리고 2,200원에 묶여져 있어요. 이거는 한국의 주주분들이 묶어버린 겁니다. 메타에스 토큰은 메타버스 거래소로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이 고정가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라. 그 대신 이걸 어디서 커버하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 USDT로 거래소에 메타에스 토큰을 구매하게 되면 10분일 때는 필리핀 회원들은 10개밖에 구입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입해도 필리핀 회원들은 대만족하는 이유가 메타에스 토큰의 상승 가치는 현재 한국 국내시장은 주주 대표님들의 유혹으로 2,200원의 장외 거래로 묶어버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까지 올라가냐? 3,500만 개, 600만 개가 팔리는 시점이면 이 메타에스 토큰이 실제 거래소에서 200불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익스체인지가 상장된 거래소의 가격을 던져주는 API를 공급하는 역할을 메타버스 익스체인지가 하는데 당연히 이제 200불이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메타 S 토큰 거래소를 열어주기 시작하면은 예, 그 장이 하락장이 형성됩니다. 왜? 플랫폼에 있었던 수량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하락장이 형성이 될 때 필터링을 누가 하느냐? MXC의 회원들, KTIO의 회원들, 또 바이비트의 회원들, 또 필리핀 회원들이 하락장의 메타에스 토큰을 매입하도록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필리핀에서 전 세계 페이스북을 상대로 저희 올라가는 토큰 가격이 매일 페이스북에 포스팅됩니다. 유료 광고로. 그래서 메타에스 토큰을 전 세계 코인 관련된 커뮤니티 방에 알리고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거래소를 바치고 이때 상승하는 가격은 얼마냐? 2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장외거래 가격을 주주분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본사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셰어홀더들, 대표님들 요청으로 묶어진 상태입니다. 가격이 장외 거래가. 그러나 필리핀이나 여타의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그 회원들은 메타 익스체인지 거래소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지금 글로벌 회원들이 하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필리핀은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메타에스 토큰을 판매한다. 100 USD, 500 USD, 1000 USD, 10,000 USD 이렇게 네 가지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메타에스 토큰으로 인한 수익이 250% 발생하면 졸업합니다. 졸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한 보유 수량에 대한 2,000개 이상은 배당이 나간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필리핀에서 거래소 가격으로 매입한다. 언제까지 2,200원으로 파느냐? 이미 한국은요, 2,200원으로 메타이스 토큰이 주구장창 올라가도 가격이 올라가도 2,200원입니다. 이거를 쉐어홀더들의 부탁으로 요청으로 본사가 고정가로 묶어놓은 상태다. 지금 올라가도 가격을 더 올릴 수가 없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쉐어홀더분들이 조금 더 올립시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대로 개발은 마음대로 합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만들었기 때문에 나왔다. 정책을 설명하러 나왔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표님들하고의 어떤 미팅을 하는 거다. 그래서 회사 운영을 에, 회사 대표라고 해서 회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요청으로 2,200만 원이 묶여 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로 회수된 메타 F 토큰은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4억, 총 8억 개에서 1억 개가 사용할 수 없는 블락이 걸려 있는데, 총 7억 개에서 4억 3천만 개가 해소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해수의 박차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회원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어떤 팁, 정보 내용 중에 거래소에서 행여나 메타 익스치 거래소에서 메타 F 토큰을 매입하시는 건 이게 완전히 역행되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굉장히 어떤 팩트에 근거한 오늘 사실적인 만남이 돼야죠. 메타 F 토큰 가격은 누가 떨어뜨리고 있냐? 본사에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기회에 메타 F 토큰을 좀 사야 되겠다. 손해 보십니다. 저희는 사업계라는 무기가 있죠. 그래서 융단 폭격해야 됩니다. 사정없이 떨어뜨려요. 예. 그와 같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뭐다? 메타에프 토큰 회수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메타에스 토큰은 필리핀의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데 본사도 에, 자금을 USD를 유입해서 매입합니다. 그런데 그 엘뱅크에 먼저 상장이 됐죠. 그래서 엘뱅크에 상장되어 있는 메타 F 토큰은 행여나 회원 여러분께서 매입해도 앞으로 어떤 비전적인 예, 걸 제시 받기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떨어뜨리고 있다. 행여 메타에프 토큰이 저평가돼 있다고 구입하시는 회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싼 가격에 내가 살 걸. 자, 이 싼 가격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제 누가 올리냐? 실질적인 회원들이 이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메타캐시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메타에프 토큰 말고는 생성이 될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행여 거래소를 엘뱅크 거래소를 이용해서 메타 F토큰을 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아마 좀 직원들을 혼날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메타 카드로 ATM 출금이 매번 자금 부족이나 직원에게 문의하라고 하는 등의 이유가 종이로 출력물이 나오면서 에러가 뜨는데 1대1 창에 문의해도 전 과정 영상 촬영 제출하라는 등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예, 포괄적으로 메타카드 ATM기 사용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 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일환이 4년이었는데, 4년 걸렸습니다. 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메타패스트 카드를 발행을 할 때 최초의 에이전시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 황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강남에서 이걸 하시면서 좀 사건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유보합니다. 본래는 에, 메타패스트 본사에 어떤 투자 플랜이 일어나면 여행 상품 플러스 저희가 메타패스트 카드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쪽에 눈을 돌려서 카드 발급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두 번째, 접수받은 걸 어디로 보내냐? 싱가폴 에이전시한테 보냅니다. 싱가폴 에이전시가 어디로 보내냐? 해당 은행에 보냅니다. 해당 은행이 어디로 보내냐? 비자 카드로 보내요. 그래서 카드를 처음에 괜히 발행했다 싶을 정도로 테스트할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에이전시는 인도 IT 출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카드는 리투아니아, 비자 카드는 싱가포르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나 오류나 시스템 오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걸 해놓고 정말 저희 그 아무것도 모르는 카드 관리팀이 어드민 직원을 출장을 보내고 또 개발 담당자를 비롯해서 출장 보내고 뭐 별의별 어떤 자구책을 본사가 노력을 하다가 급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메타 MCC가 태동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타 카드가 ATM 기기나 현금 서비스나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어디로 가느냐? 비자 카드로 갑니다. 야, 우리는 메타패스트라는 회사고 9천 장 일반 카드까지 포함하면 수만 장을 발행한 회사인데 이러한 절차적인 시스템에 오류가 너무 많다. 너 우리하고 직접 계약하자 해서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정해준 은행이 전 세계 스위스하고 라오스의 JDB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찾아가요. 네트 하나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으니까 너희 은행이 담당하고 발급을 해줘라 해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보증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왜 자체적으로 크립토 카드 발행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많은 비용을 비자나 해당 은행에 디포짓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00만 불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300만 USD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45억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디파짓을 하고 대표님이 지금 질문 주신 대표님이 메타카드 에이팅기에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근본적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기타 부수적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비자카드 해당 은행하고 직접 대표님한테 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승인을 부여받았다. 이때 비자카드 발행은행의 시스템을 연결한 API라고 그러죠. 이거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처럼 메타카드 에이팅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영상까지 찍어서 고객센터에서 말이 없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장담합니다. 그리고 어, 이런 일이 많아서 나는 이 카드 교체하고 싶다. 주시면 다 교체해드립니다. 새로 등록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모든 카드 시스템을 본사가 주도권을 쥐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메타F 그룹 내에 있는 메타 MCC에서 지금 대표님이 정확히 이해 못하신 거예요. 질문 주신